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의 화담TV 신유진 변호사. 예, 정홍철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3기 신도시 LH 사태 관련해서 팩트체크 그리고 우리 토지 소유자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연 이 넘쳐나는 뉴스 가운데서 뭐가 진실이고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가, 우리 토지 소유자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오늘 한번 낱낱이 팩트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마련한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LH공사 직원이 자기의 개발 정보라든지 아니면 개발업에 중요한 분들이 이런 토지의 차익을 노리고 어떤 뭐 투기든 투자든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투자나 투기의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지금 한 행동들에 대한 법적인 평가, 사실에 대해서 너무 부풀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겪는 그 현장에서의 지금 고통이 있는데 뭐냐면 보상, 로또다. 자, 그러면 지금 3기 신도시에 편입된 소유자분들은 사실 말해서 다소 로또를 맞은 줄 알고 지금 있는데 실제 안에서는 굉장히 피눈물 나는 투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보상금을 너무 낮다라고 투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로또 맞은 사람들이 더 맞으려고 저러고 있네. 잘못된 정보가 지금 전달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수정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이 됐을 때 이 지형의 땅을 사두면은 아우 황금 로또를 맞는 것처럼 투기, 와 나 이제 떼부자 되는 건가요? 지금 돈이 있어요. 어디에 개발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지역 땅 사고 싶으세요? 저는 절대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안 살 것 같아요? 물론 뭐 개발되지 않은 땅 그대로 있는 것보다야 당연히 뭐 수용되는 땅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 땅이 아니라 사실 핵심은 다른 곳이라는 것이죠. 보상되는 땅은 사실 쉽게 이 토지 보상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그쪽에 있는 땅들을 전체 수용을 해서 새롭게 신도시로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과거 땅은 수단이 되는 땅이 되는 것이고 그 과거의 땅에 보상을 많이 하게 되면 신도시에 대한 어떤 이익이 굉장히 좀 낮아지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도 신도시로 수용되는 그 땅은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내용입니다. 결과론적인 건 이렇죠. 개발이익 배제라는 원칙이 보상지역은 정해집니다. 개발이익 배제는 뭐냐면 신도시를 지정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곳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 내 땅은 지금 50만 원짜리인데 갑자기 개발된다고 해서 200만 원이 되었어요. 아니면 100만 원이 되었어요. 주변 땅들은 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나는 보상을 할 때 신도시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를 하고 보상하니 다시 50만 원으로 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보상받고 옆에 땅에 이사 가려고 했더니 난감해요. 못 가요. 이미 다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에 보상으로서 시세 차익을 노린다.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은 있었어요. 사실 없진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너무 안 팔리는 땅이 있어요. 만약에 임야로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임야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자손 대대로 물려야지만 이 땅을 팔고 싶어 죽겠는데 아무도 안 사가요. 활용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시지가 80억짜리 토지가 뭐 20억, 30억에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래도 안 사죠. 그런데 보상 정보를 아는 사람은 사겠죠. 왜냐? 공시지가가 80억 이상 된다면은 20억, 30억에 자기가 땅을 사서 80억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자,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여기처럼 전답이 있는 곳에 전답을 사서 과연 우리가 시세 차익을 크게 볼 수 있을까? 그 자체는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안에 전수조사나 이렇게 해도 만약에 시세 차익만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 보상금 증액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보상지역에 가서 지금 땅을 한번 사려고 한번 해보세요. 내 보상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 이하에 팔리는 땅들을 매수해야 되는데 그런 땅들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실제 호가보다 높은 보상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만 간혹 가다 보면은 어떤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결성된 단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데는 있어요. 경매에 의해서 낙찰을 받는 이유는 내가 이 정도 보상이 50만 원 정도가 보상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경매가가
최저가가 한 35만 원에 낙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고 낙찰 던져서 한 45만 원에 받았어요. 그러면은 보상은 50만 원대에 나올 수 있지만은 앞으로 증액 절차를 통해서 조금 증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투자나 투기를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아주 일상화된 패턴은 아닙니다. 경매로 나와서 좀 더 그 가격이 하락된 상태에서 매수를 한 경우에는 그래도 그 시세 차익 자체는 조금은 받을 수가 있겠다. 그런 사람들도 실제 있긴 있지만 네. 지금 그걸 개발 정보를 알고 그렇게 들어가진 않겠죠. 그러면 요즘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 땅을 사면은 거기서 대토라든지 뭐 협의 양도 택지라든지 생활대책 용지라든지 다른 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두면은 내가 개발 이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실제 개발되기 직전에 토지를 매입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왜냐면은 먼저 생활대책 용지가 영업 보상 받을 때만 가능한데 영농 보상 가능할 때만 가능한데 그러니까 실제로 농사를 오랫동안 지어왔고 그리고 그 주민들이 다 서로 알고 있는 가운데 뭐 농사를 매출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거를 단지 단기간 투자를 위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에게는 사실 실제로는 뭐 정되지 않는 그런 기준을 보면 되고요. 그렇죠. 생활대책 용지는 이 부분에 있는 분들이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대토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토를 하면 200% 수익이 난다. 아니면 엄청난 수익이 난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기자분들이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궁금해요. 대토라고 하니까 갑자기 대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겠죠. 대토 전문가들은 대토로 인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분들한테 물어봤으니까 대토가 굉장한 수익률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런데 대토는 내 보상금, 적게 나온 보상금을 일단 땅으로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땅이 모든 경지정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다음에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이 지금 보상금을 받은 이래로 뭐 짧으면 3년, 길면은 한 4년, 5년도 걸려요. 만약에 토지를 받고 거기에 건물까지 지어서 다 팔았어요. 그래서 내가 200% 수익을 났어요. 근데 기간이 7년이 걸렸어요. 7년 동안 200% 수익이다. 과연 어마무시한 수익인가? 그래서 대토에 의한 수익도 사실상 어느 경력자, 경험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100%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린다.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토지 소유자분들이 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그것만으로 마치 어마어마한 이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기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토지 소유자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를 못하는 이거 잘못된 뉴스 아닌가요, 변호사님? 실제로도 보면 당사자들은 굉장히 황당한 상황입니다. 뭐 협의 보상 통지를 받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이 받았던 금액이 사실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외부에서 볼 때는 대박난 지역에 원래부터 살았으니까 정말 대박난 거 아니냐라는 또 인식도 받아야 되고 실제로는 또 보상은 적고 사실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과 같은 어떤 뭐 LH를 통한 어떤 뭐 투기 이런 내용들이 절대 현재 그 수용지에 있는 소유자분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다른 시각에서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토지만으로 그렇게 이익을 받는 게 쉽지 않다면 지금 언론 보도에 한참 나오는 게 묘목을 아주 빼곡하게 심어가지고 그 묘목으로 보상금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묘목일 때는 묘목이 아닐 첫 때는? 번째 묘목을 심은 땅, 묘목을 심으면 땅값을 올린다라고 하는 건 거짓입니다. 묘목을 땅에 심었다고 해서 그 땅값이 올라가지 않아요. 저는 전일 뿐이고 답은 답일 뿐이에요. 묘목으로는 땅값을 올릴 수가 없다. 그럼 묘목을 심어서 그 묘목으로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무를 심었을 때 나무값을 어떻게 쳐주냐면 이전비로 쳐줘요. 제가 나무 한 그루를 3만 원이나 5만 원 주고 갖다 심습니다. 보상은 나오는 건 이전비로 받아요. 그럼 다시 3만 원에 5만 원 받겠죠? 그러면은 저한테 남는 수익이 뭐가 있어요? 보상되는 지역에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무라도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라고 제가 답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묘목을 심었어요. 묘목을 심었는데 아주 이게 재밌는 게 이 묘목이 묘목으로 팔릴 때는 보상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 묘목으로 보상을 할 필요 없이 묘목을 갖다 팔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이 피해가 없어요.
보상은 피해가 있어야지만 나오는 겁니다. 손실이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묘목을 갖다 팔아서 손실이 없는데 무슨 보상을 해주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묘목을 심었는데 몇 년 내에 나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이전비를 받아야겠죠. 묘목은 아니고. 그러면 나무에 이전비를 받는데 그 이전비가 뭐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나와요. 근데 묘목값은 제가 들어보니까 한 5천 원 선이면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차익이 생기죠. 묘목을 지금 빼곡하게 심었어요. 근데 앞으로 나무가 되려면은 꽤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빼곡하게 심은 묘목들이 과연 생존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정상적으로 빼곡하게 심은 나무들은 보상을 할 때 제외를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만약에 LH공사 직원이 그 묘목을 심어서 뭔가 보상을 받고자 했다면은 물건 조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메꾸루가 있다, 이거는 너무 빼곡하게 했으니까 이건 메꾸루 제외하겠다,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거기서 제하지 않고 그 수량을 그대로 기재를 한다면 실제 수익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뭐 방송에서 뭐 매체에서 떠드는 것처럼 80억대의 뭐 보상금을 노리고 묘목을 심었다, 그 부분은 거짓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을 확인했는데 이 묘목 상태에서는 그대로 상품 가치 하락이 뭐 없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1회 기회에 한 번에 이 묘목을 이전해야 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가격 하락 같은 경우는 보상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묘목에 대한 보상은 없다. 네,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씀. 성장이 굉장히 빠른 나무라면 그런 이 묘목만으로도 이익을 기대하면서 심었다, 이런 말씀이시지만, 예. 네. 일반적으로 예전에 가보면은 염소도 키웁니다. 염소가 이제 그 축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상 받을 키우는데 보상 몇 년 늦어지면은 그 사료값이 더 들어요. 염소도 계속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 가보면 염소가 다 피쩍 말라 있어요. 왜냐하면 사료를 많이 못 줘요. 이거는 보상받고 내팔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관리도 안 되고, 그거 되게 마음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광경을 봤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사실 이 부분은 그다지 실용성이 있질 않습니다. 그럼 사업지구로 발표가 난 순간부터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면은 오히려 그건 더 손실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만약에 토지 소유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그럼 나도 잘 자라는 묘목을 지금이라도 심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신도시 개발이 발표가 되고 나면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장기로 가는 그런 부분들은 하면 안 돼요. 뭐 건물을 지어도 안 되고 행위 제한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운전을 하다가 정말 좀 전에 라디오로 들었는데 개발 지구 내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보상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잘못된 건지. 잘못된 게 맞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인데, 사실은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난이나 이제 화분들을 키워서 이제 본인이 해보려고 했다라고 해서, 아마 지금 방송 보실 수도 있겠지만 비닐하우스 크게 짓고 이제 몇 개 더 확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 일이 터지는 바람에 더 이상 증축을 못하고 지금 자기는 이사하게 된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뭐 이 어떤 신도시 보상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그 지역 내에서 어떤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어떤 뭐 농사를 짓거나 했던 분들에게는 사실 손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뭐 나무를 심든 뭘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 대비 사실 어떤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이 과림동 지역에 이 투기 뭐 지역이다라는 사진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정 변호사님 이 과림동 지역에 대해서 그래도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이 과림동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너무 알려진 지역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지역이고, 어쨌든 투기든 투자든 LH 직원이나 연루돼서 했다는 것들은 문제를 반드시 삼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대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무언가 큰 보상을 받아서 이분들이 굉장한 이익을 누릴 것처럼 자꾸 회자되는 정보들은 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3기 신도시에 지정되거나 했던 분들은 자기 소유권이 심하게 제약되고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지경까지 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너네들 로또 맞았다며 라고 얘기하면은 뭐 옛날에 얘기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2번 죽이는 게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들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용을 쭉 보면 뭐가 있냐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도 얘기를 안 합니다.
A란 혜택이 있대, B란 혜택이 있대, C란 혜택이 있대, D란 혜택이 있대, 이런 혜택들을 쫙 나열하고 그래서 한 거야 라고 돼버리는데, 근데 이 지금 사람들이 진짜 그만큼 혜택을 받느냐, 그건 대상자들은 딱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달라요. 근데 모든 것들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고 나면은 안 그래도 적응 보상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고, 안 그래도 거기에 또 투기까지 들어가서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는데, 마지막에 3콤보로 니들 보상 많이 받지 않냐고 해서 그 보상금마저도 또다시 많은 것처럼 곡해를 할 수 있는 그 기사들을 실는 거는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3기 신도시가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보상 자체가 뭐 아예 원천 무효화 된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이게 굉장히 속도가 늦어진다거나, 둘 다 우리 소유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지 뭐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론조사를 봤었는데 네. 뭐 3기 신도시 계속 추진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좀 다중의 관심을 받고 신도시 사업 자체가 사실 뭐 무산되느냐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던 어떤 배경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뭐 서울시내 집값이랄지 여러 가지 주거 안정 문제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뭐 대세적으로는 사실 토지를 개발해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사실 국가의 책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걸 또 중단한다 만다 그런 여론조사를 하고 뭐 계속 이렇게 회자되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또 문제가 있으면 좀 뭐 문제는 또 발본색원하고 다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확실히 소유자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보상이라고 뭐 초협동이 나왔거나 아니면 이제 신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한참 투쟁을 하고 있거나 그러고 있는데, 또 그 신도시 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혼란 때문에 사실 토지라는 어떤 그런 큰 재산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집값이, 아파트값이 폭등했죠. 그래서 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 3기 신도시를 합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의 그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어쨌든 주택 공급 안정화를 통해서 주택값을 잡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자체가 불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했듯이 가는 부분인데, 두 번째는 투기는 반드시 근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과 조사와 이런 것들은 병행이 되어서 개발과 투기가 별개가 아니라 같이 진행되는, 투기를 저해하는, 그러니까 개발은 하고 투기를 근절하는 건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적어도 개발지에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불이익하게 쫓겨나는 현 상황에 대해서 곡해를 하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주고, 두 번째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충분히 타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까지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 제일 우려스러운 건 이겁니다. 투기를 근절한다 해놓고 지금 거기 있는 소유자들을 마치 투기꾼처럼 몰아서 그 보상금마저도 다시 또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면은, 이건 소유자들을 여러 번 죽이는 거예요, 정말.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3기 신도시, 특히 광명 시흥 그 부분에 대해서 뭐 LH 사태라고 할 정도로 뉴스가 지금 크게 나서 그 어떤 것이 진실이고, 우리 토지 소유자분들이 혹시라도 투기꾼으로 마치 큰 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또 이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팩트 체크하면서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